아, 제가 그냥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이게 아무래도 뭐 5분 이상이 걸리겠어요. 한번 뭐 슬라이드 한번 해봅시다. 곧 열릴 거는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까도 김영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조직공학에 있어서 셀소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제 왜 우리가 더군다나 배아줄기세포나 일단의 프라이머리 셀보다도 성체줄기세포가 왜 이제 우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가 앞으로 미래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라.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티포텐트, 플러리포텐트 또는 이제 멀티포텐트 그리고 유니포텐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고분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이나 아니면은 피지올로지컬한 터미널로지를 오늘 확실히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사이토카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드럭 델리버리 시스템을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장기 분할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 저희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열려가지고 계속 말을 끊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데, 곧 열릴 거는 같고, 이게 아마 볼륨이 커서 그런가 사진이 많아가지고 일단 열리면 빨리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죠. 성체줄기세포 또는 배아줄기세포에 있어서 윤리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카톨릭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배아세포를 쓰질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부시는 이제 연구용을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생식용이나 이런 데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제 배아세포가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제가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우선 이제 플러리포텐트라고 한 다음에 이제 멀티포텐트 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 유니포텐트 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무슨 뭐 연골세포라든지 뼈세포라든지라고 하는 건 다 유니포텐트 셀이에요. 유니포텐트라고 하는 뜻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게 연골에서 니고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김영수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메사이크말 스템셀이라든지 아니면 umbilical 코드에서 빼낸 우리가 스템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멀티포텐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근육으로 분할을 하지 않고 머무르는 셀은 우리가 이것도 다 이거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토티라고 하는 뜻은 토탈입니다. 이게 토탈. 그 다음에 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그냥 다 단전성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토탈, 이게 토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자에 정자가 딱 닿으면 이때부터 바로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6일 정도 걸려가지고 나팔관을 통해서 엄마의 작은 벽에 기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태간에 자기가 붙여서 기생을 해서 태간세라고 umbilical 코드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벌써 수정이 됐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뭐다?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이때부터 얘는 엄마한테 수혈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미 이뮤노질레틱하니까 틀리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토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온다. 플러리포텐트 셀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세포가 저 배 앞에 저기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6일째 착상하기 시작해서 14일째 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뽕나무 열매처럼 상신기가 된다. 그래서 뽕나무 열매처럼 돼가지고 약 한 100개의 세포 정도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바로 인너셀 매스가 여러분들 그 최근에 작년 10월에 어드밴스 셀 테크놀로지에서 처음으로 사람 세포가 크로닝된 바깥에서 체세포가 크로닝 상용화된 그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이 말하는 이 토티포텐트 셀하고 플러리포텐트 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세포가 그리고 인너셀 매스만이 우리가 꺼냈을 때는 플로리포텐트 셀하고 여기는 플라센타 셀하고 다 붙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외배역, 내배역, 중배역이 있습니다. 내배역, 중배역, 내배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배역은 어느 일정 장기만을 분할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만 분할할 수가 있는데 1992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여기 내배역, 중배역에서만은 원하는 이 분할을 세포만이 분할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모든 배역을 뛰어넘어서 다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플로리포텐트 셀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문제 요 세포를 얻는 방법은 이렇게 버려진 냉동난자나 정자를 이렇게 해서 인너셀 매스를 꺼내는 방법하고 파테노제네시스 무성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채소풀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의사 선생님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지금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2개월째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에 반해서 멀티포텐트 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수 박사님 저희 슬라이드에도 보셨다시피 메센카니멀 시스템 셀에서 또는 여기에서 인너셀 베이스에서 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사이토카인류, TGF 베타라든지 여러 가지 VGF라든지 이런 걸로서 각기 원하는 장기를 얻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멀티포텐트 셀을 사실은 여기 플로리포텐트 셀까지 승격시키기도 한다 해서 이 멀티포텐트, 즉 메센카이멀 스템셀이나 umbilical cord 스템셀이나 마이오 스템셀이나 뇌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또는 스템셀들이 멀티포텐트 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거부 반응도 없고 따라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이토카인류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PLJ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포를 분할시키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요거에 관한 내용은 고분자 과학과 기술 2월달에 통서로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제가 아주 더 나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잘 줄 수 있도록 여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OSP에서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